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짠! 바로 이겁니다. 브랜드는 알레시이고요. 테이프 홀더입니다. 심플하게 보이지만 매우 비싼 아이예요. 정가 6만원입니다. 세일 잘 안 하는데 마침 세일을 하더라고요. 8% 세일이었지만 생일 선물 찬스로 친구가 사줬습니다. 친구 짱! 여튼 이거는 그냥 스카치 테이프 넣고 해도 되지만 저는 마스킹 테이프를 넣어서 쓸 겁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끊어서 쓰는 애고요. 여기 끊긴 자국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엄청 잘 끊어지는 건 아닌데 여튼 이렇게 원래 테이프 하나 넣고 보관해서 쓰는 거지만 저는 마테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다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거를 살지 말지 엄청 고민했거든요. 제가 챌린지님 영상을 보다가 알레시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그 브랜드를 구경하다가 저걸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테 감개에 감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테는 솔직히 손으로 다 찢어서 사용하잖아요. 도구가 있으면은 좋겠지만 손이 빠르기도 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필요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건에 6만 원을 태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알게 된 건 아니고 안지는 좀 됐어요. 그 당시 쌤들에게 이거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수쌤이 옷걸이 하나 가져오면 내가 구부려서 만들어주겠다. 너무 비싸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제가 그때 마음을 접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얘가 생각이 난 거예요. 또 갖고 싶어진 거죠. 얘 후기 보면은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갖고 싶다. 딱 이런 후기가 있거든요. 그게 딱 제 마음인데 여튼 그래서 이번에도 쌤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팀장님이 한 번 더 생각나면 그때 사라. 지금은 고민되니까 사지 말고 또 한 번 떠오르면 그때는 진짜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떠올린 게 기적이거든요. 기적까지는 아닌가? 여튼 이 브랜드 이름을 제가 까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알게 된 브랜드고 막 기억날 이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전 문구 브랜드도 아니어가지고 더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이번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레카 외치듯이 생각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딴에서는 신기한 거죠. 아니 까먹고 있었던 몇 달 전에나 알고 있었던 브랜드명을 어떻게 기억해낸 거지? 정말 갖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떠올린 것도 정말 간절해서 떠올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 싶은 거죠.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마침 친구가 생일 선물 갖고 싶은 거 없냐 해서 이거 세일하고 쿠폰 먹이면 좀 싸지길래 이걸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가 쿨하게 사라면서 돈을 줬어요. 그래서 결제 갈겼고 얘가 온 겁니다. 마테를 거의 다 감아두긴 했지만 이번에 제가 제작한다고 마테의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온 거를 여기에 넣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마테는 계속 타니까요. 이제 저걸 뽕 뽑기 위해서 계속 쓸 겁니다. 손으로 찢는 게 빨라도 저거를 쓸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그냥 두기만 해도 예뻐요. 심플해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저걸 갖고 싶어 하는 거를 깨닫고 정말 무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좀 특이하고 감도 높은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걸 가지면 제 라이프 스타일도 좀 고급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듯한데 사실 그런 거 사는 것보다 저는 운동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맨날 골골대니까요. 제가 또 생일 선물에서 생각난 건데 스탠드가 갖고 싶었어요. 다꾸 찍을 때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예쁜 조명 같은 느낌의 스탠드를 갖고 싶었는데 책상 자리가 모자라서 그냥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인스타에서 스탠드를 보게 됐는데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4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5,000원 아니고 45만 원이었습니다. 아르테미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었고요. 여기가 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마 영영 살 일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른아른 거리기는 하네요. 제가 자취하면은 생각해봐야겠어요. 자취방의 분위기를 결정해주는 게 조명이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제가 사고 싶은 거는 그냥 책상 위에 두는 스탠드 같은 건데 뭐 얼마나 분위기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시에는 넣어놔야겠습니다. 저 안쪽에 넣어놔야겠어요. 꺼낼 일이 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페이지 닦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영복이 왔습니다. 예뻐요. 특히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엑스라지인데 66한테 딱 맞습니다. 사실 배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검은색이라 그런지 막 튀어나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힘주고 있어야 예쁩니다. 그러면 딱 맞는 게 아니려나요? 그냥 제가 배 뚱뚱이인 것 같습니다. 모델 컷은 가슴 밑으로 쫙 떨어지는데 저는 배가 딱 맞긴 하지만 그래도 볼 때는 예쁩니다, 옷이. 엄마가 평소에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가 뻥 뚫려 있거든요. 대체 평소에 어떻게 입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저보다 엄마가 더 마음에 드는 듯 합니다. 그래도 작을까봐 걱정했는데 들어가긴 해서 다행이에요. 이왕 산 거 세부 가가지고 주구장창 물놀이만 해야겠습니다. 쌤들 다 래시가드 쫄쫄이 사는 것 같던데 저만 통통 튀겠네요. 전 튀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거기 리조트 가면 사람들 다 가볍게 입고 있겠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 괜히 붙인 것 같아요. 그냥 떼겠습니다. 여기도 떼주고요. 옆 페이지를 해볼게요. 제가 글씨체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 모임에 나갔는데 글씨 얘기를 하다가 모임장님이 올바른 펜잡기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꽤 불편했거든요. 당연하긴 하죠. 원래 제가 펜 잡던 습관이 따로 있으니까요. 여튼 고쳐보자 해서 올바르게 잡고 있는데 얘가 뭔가 글이 맘대로 써져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대로 안 써져서 글씨체 바꾼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서 써져요. 지 멋대로 써집니다. 근데 나쁘게 써지지는 않아서 그냥 쓰고 있어요. 손목도 덜 아픈 것 같아요. 아프긴 아픕니다. 제가 힘을 꽉 주고 써서요. 그래도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페이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라보라한 아이를 붙여볼게요. 여러분 저 명상하는 거를 취미로 가질까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전에 명상 음악을 들어야겠어요. 요 윗부분을 잘라볼게요. 얘는 조금 물결가위로 잘라서 모양을 주겠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하는 게 요즘 무료하고 매사 걱정이 많은 것이 제 삶의 만족도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명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료한 기분을 느끼실 때 속이 울렁거리시나요? 저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좀 미식거린다고 해야 되나? 여튼 속이 안 좋아요. 이게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무료한 기분이 너무 싫습니다. 따분하다고 할까요? 제가 명상을 하려는 이유가 살짝 번아웃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자가진단표를 보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여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번아웃 증상에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번아웃하면 단순히 지친다, 하기 싫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일을 대하는 태도가 소극적이게 되는 것도 번아웃이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요즘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자분께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다 알고 있는 거라 대답하기 쉽잖아요. 저희는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답을 하면서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대답한 대로 안 돼서 환자가 나중에 컴플레인 걸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니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계속 그렇게 안 될 가능성으로 쿠셔너를 계속 깔면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피곤했거든요. 저는 이게 번아웃이 아니라 그냥 연차 똥으로 쌓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차가 쌓이면 행동이나 대답이나 확신 있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지? 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적성에 안 맞나 보다. 내가 빨리 그림 공부를 해서 그림 쪽으로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자책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했는데 이게 번아웃이 와서 그런 걸 거다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찌됐든 난 퇴사할 생각이 없고 일단은 계속 일할 거고 힘들긴 하지만 세상에 안 힘든 일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번아웃을 단순히 탈진 상태, 힘들고 기력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저처럼 일을 잘하고 싶어 해도 안 되는 게 번아웃 증상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가 나 지금 번아웃이다, 진짜 지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번아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힘차게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멘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해볼까 한 겁니다. 사실 맘 같아서는 산속 들어가가지고 시냇물 졸졸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풀이나 뜯어먹고 싶거든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종교 느낌. 불교는 뭔가 차분하고 천주교는 경건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종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제가 생각하는 조용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딜 갈 생각은 없습니다. 명상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제 방은 너무 산만해요. 물건이 많아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명상을 하시나요? 전 일단 음악 틀어놓고 눈 감고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생각이 많아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졸릴 것 같아요. 그냥 자버리는 거 아닌지. 이쪽도 나비 붙여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생각 중독이라는 책을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책에 손이 잘 안 가네요. 사실 다 손이 안 가긴 해요.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하기 싫어서 무료한 거랍니다. 이러다 또 지나가겠죠? 그러면 저는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글을 쫙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